예,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렸던 탄핵 심판 공판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의 대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국민들이 듣기에는 참 헛웃음이 나오는 말들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상당히 논쟁을 뿌렸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전략을 엿볼 수 있는 발언들이라는 생각도 들지요. 그 법정에 우리가 모두 참석할 수는 없었습니다. 녹음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국민들께 이 소리를 좀 들려드리고 판단하실 수 있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그 법정에서 막 나오는 서석구 변호사,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 서석구 변호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어렵게 인터뷰가 성사됐습니다. 어제의 발언의 당사자 서석구 변호사와의 재판 직후 인터뷰 지금부터 여러분 같이 들어보시죠. 서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탄핵 심판 공판 앞두고 그 변론해야 되는 대통령은 직접 만나보신 거죠? 그렇죠. 예. 예, 변호인단 전체가 다 만나서 그렇게 이 대화를 이 변론에 도움이 되는 질문과 대답이 서로 잘 교차가 됐죠. 예, 예. 심리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대통령은? 대통령께서는 그래도 비교적 차분하게 그리고 저희들 질문에 대해서 논리정연하고 또박또박 차분하고 또 원래 성격이 겸손하시잖아요. 그 기억력도 상당히 좋으셔가지고 예. 자세하게 저희들하고 대화를 나눴고 그래서 저희들 변론에 아주 대단히 도움이 되는 그런 유익한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아니 기억력이 좋으신데 근데 왜 그 세월호 날에 7시간은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러시죠? 아니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세월호 7시간에 관해서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미 공지가 됐고요. 예. 무슨 분초 단위로 안 나눴다더라 보이지. 거기도 국민의 궁금증을 알 권리 차원에서 이것이 공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 언론이 과도하게 대통령을 모욕하고 인격 살인에 가까운 그런 그 보도들이 그 판을 쳤지 않습니까? 그 황당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황당하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 7시간 보도들에 대해서. 오늘 얼마나 대통령의 인격 살인을 하고 모욕을 주고 하는 이런 괴담과 유언 피해가 판을 쳤습니까? 이런 식으로 진실을 호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강화문에서 대규모 제가 하나하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변인님. 제가 궁금한 것은 네. 그럼 7시간 동안 대통령이 뭘 했는지를 서명으로 좀 더 소상하게 제출하라고 헌재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거 제출을 왜 안 하시는 거죠? 아니죠. 그게 자세한 것은 나중에 다 보완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10일까지 보완을 하기로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내시는 겁니까? 좀 더 소상하게. 10일까지는 가능한 한 10일까지는 내겠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게 있고 그리고 이 촛불 집회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 대통령 변호인 조사도 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처형할 그 단두대를 설치하고 거기다가 단두대를 설치했다. 그렇죠. 단두대를 설치해서 하는데 그리고 6.25 전범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이석기 또 태극기와 애국가도 부정하는 이석기 또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에 동조해서 내란 선동한 그런 이석기 석방을 요구하면서 박근혜 정권 정치 탄압 희생양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대형 조형물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도심을 행진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촛불 민심 이야기로 이야기가 좀 넘어왔는데요, 변호사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제가 그랬죠. 이런 촛불은 이거는 대한민국에 대한 사실상 선전포고다. 촛불이 선전포고라고 보세요? 아니 지금 그 이석기의 석방을 주장하는 건 그날 여러 가지 구호들이 다 나왔고 다양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온 거니까 그중에 일부가 주장을 하는 것이지 거기 나온 촛불 민심 200만 명이 주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적단체 범민련 남측 본부에 대해서 통일의 그날까지 범민련과 함께 투쟁하겠다. 북한식 통일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변호사님. 그래서 이런 민노총이 주도하는 이런 민중총궐기 그리고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다. 왜냐? 어떻게 대통령을 아직 조사도 하지 않았는데 단두대를 설치하고 이석기 석방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자, 이런 민중총궐기는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다. 제가 반론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국민들 입장에서 반론을 좀 하겠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는데 그중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들이 있었고 그 일부가 이석기의 석방을 주장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200만 촛불 민심의 대변인도 아니었고요. 아니죠. 미국 국방부가 그때 100만 그 광화문 집회할 때 미국 국방부가 인강유서를 찍어가지고 예. 국영국까지 포함해가 11만 3,374명이라고 공표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100만이라고 그냥 뻥튀기를 합니까? 11만 명을. 이렇게 언론이 선동을 하고, 그리고 저 변호사님. 태극기 집회는 예. 촛불은 민심이고 뭐 태극기 집회는 반란입니까? 변호사님, 이런 현장에 나가 보셨어요? 주말에 촛불 집회? 현장에 나가봤죠. 예. 태극기 집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었습니까? 아니, 그 현장도 그 현장이지만 그리고요. 광화문 촛불 집회 현장 가보셨어요? 광화문 촛불 현장? 예. 그 사람들 봤죠. 내가 안 갑니까?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대형 조형물을 하고 억울한 양심서라고 하는 그런 거 제가 봤죠. 이석기 석방하라는 플래카드는 민심입니까? 본 사람 별로 없고요. 그 많은 인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는지 보셨을 텐데 그 인원이 뻥튀기 된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신각 그 집회에서 100만 이상의 엄청난 인파가 국민들에게 널리 그 했는 거는 모릅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이 태극기 민심입니다. 이제 우리 역사상 이 정도 규모의 민중 집회가 없었다는 것만은 아마 부정하지 않으실 테고요. 뿐만 아니라 탄핵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80%가 탄핵의 찬성이었고 대통령 지지도는 최저 4%까지 떨어졌습니다. 주신 분이 아닙니다. 이것을 민심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대통령 지지도 4%, 탄핵 찬성 여론 80%가 민심이라고 보지 않으십니까? 아니,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시다. 북한의 노동신문에 한국 최신실 사건을 폭로한 한국의 남조선 언론을 갖다가 예. 정의와 진리의 대변자, 실의 선각자, 정의로운 행동이 나섰다. 이건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 북한 말은 믿지 않습니다. 북한 말 믿으세요? 왜 북한 언론이 그렇게 남조선 언론을 극찬을 하겠습니까? 한국 언론을? 바로 이석기 석방 정치 탄압 희생양이라고 하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보도를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입장 알겠고요. 또 다른 이야기 좀 해보죠. 변론의 쟁점이 워낙 많아서 제가 뭐 다 따져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말씀 또 하셨어요. 어떤 말씀인고 하니 탄핵 심판의 증거가 된 검찰의 공소장. 이건 검찰의 의견에 불과하다. 대통령을 조사도 않고 공범이라고는 해선 안 된다. 이건 무슨 그렇죠. 의미실까요? 아니 세상에 어느 민주국가에 대통령 조사도 하지 않고 변호인 조사도 하지 않고 공범자라고 이렇게 단죄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세계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조사받으러 안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그때 예. 불과 2, 3일 여유를 주고 그때 출석하라고 했기 때문에 2, 3일 너무 촉박하니까 다음 주에 나가가 조사를 받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공범자로 단정했지 않습니까? 2, 3일이 촉박해서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연기해서 기회를 드렸는데 그때도 안 나오셨는데요. 그리고 이거는 공범자라고 발표한 이 자체가 적법 절차 위배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2, 3일 여유를 드렸는데 그게 촉박하다고 해서 한 주를 미뤘는데 왜 또 안 나오셨을까요? 기자님 얘기 들어봤어요. 예. 피의자에게는 무죄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가 기원전 2700년 하무라비 법정에 내에서도 인정되고 있는데 있죠. 대한민국 검찰은 그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검법이 뭡니까? 예. 특검법 정치적 중립성을 검사는 지키도록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 특검법. 원래 종전 특검법은 정당은 후보 추천권이 없습니까? 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그런 특검법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야 합의로 정당에게 추천권을 주고 그것도 야당만 추천권을 주고 이거는 어떻게 국회가 스스로 법률에 위반해가지고 어떻게 특검 수사를 합니까? 근데 그 특검이든 검찰이든 최종 임명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말씀되는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가 야당만 추천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정치 검찰이 세계 어느 민주국가에 있습니까? 근데 변호사님 그 부분이 그렇게 문제가 심각하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사인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최종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정하고 신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답변을 좀 주시죠. 그거는 대통령도 잘못이죠. 우리는 왜냐하면은 대통령은 내후 외환의 죄를 범한 이외에는 죄집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럼 임명을 한 대통령도 잘못 임명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특검법 수사 자체도 이것도 위헌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8조 원 퍼져가지고 돌아온 것은 핵과 미사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 사람들이 핵과 미사일 개발로 돌아온 이 위험을 사드 배치를 하려하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 사드 배치 반대한 것이 야당 아닙니까? 자기들이 위기를 초래해놓고 국민을 지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히려 잠깐만요. 검찰 말고 중립적인 특검에서 조사받겠다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조사는 받으시는 겁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저는요. 예. 특검 수사 자체가 법률에 위반된다고 우리는 이 특검 수사를 저 개인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인정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그 특검 검찰청법을 위반한 그 특검 예. 어떻게 우리가 인정을 합니까? 그럼 아예 그 조사도 받으러 안 나가시겠네요, 대통령? 아니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래 어떻든 간에 저는 저 개인은 그렇다 이겁니다. 개인 의견으로는 안 나가시는 게 맞다. 저 개인 의견은 그렇다 이겁니다. 전체 변호인 의견은 아니고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예, 우리 예. 국회가 스스로 만든 특검법 자체가 법률에 위반된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이런 변론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대통령이 현대차 회장 만나서 최순실 씨 딸 그 정유라 친구 아빠네 회사죠. KD 코퍼레이션 제품 쓰라고 민원 넣은 거 이거에 대해서 예? 유경수 여사가 평소 민원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유훈을 남겼다. 그걸 박 대통령이 실천하느라고 민원을 다 들어준 거다. 이거 좀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그걸 거기다가 갖다 붙이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변호사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 최순실 사건은 예. 최순실 사건 자체도 지나치게 과장됐습니다. 그리고 예, 과장됐고 그것은 앞으로 이제 법리 공방에서 예. 확실히 밝혀질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대통령은 이런 민원 처리 때문에 최순실이가 들어간 게 아니고 사실 대통령이 고립무원에 빠져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곁을 다 떠났고 배신했을 때 그래도 그 곁에서 최순실이만 남아가지고 돌봐줬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 인정 때문에 그 사람하고 관계를 가졌고 우리가 대통령과 면담했을 때 대통령께서 했다. 내가 최순실에게 무슨 막강한 권력을 준 것처럼 그래서 국정을 농단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그걸 했다는 건 너무나 터무니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최순실 사건도 과장됐다고 보세요? 그 민원 넣어서 대통령 상당 부분 과장된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최순실 씨의 딸의 말을 사준 삼성이라든지 KD 코퍼레이션으로부터 샤넬백을 받고 재벌에게 뭐 부탁을 하고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까? JTBC 그거 있잖아요. 타블렛 PC. 예. 이것이 그 자세히 보면요. 이것이 최순실 것이 아니고요. 그 JTBC 자료 모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태블릿 PC에서 나온 건 연설문에 관한 것뿐 없고요. 그 얘기를 차치하고도 여러 가지가 너무나도 많은 국정농단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제 얘기도 들어보세요. 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최순실 타블릿 PC 같으면 거기에 최순실이가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들락날락 거리는데 자주 들락날락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진이 하나도 없고 이게 무슨 너무 최순실 거냐. 거기다가 그 국가 기밀 서류를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예. 최순실이가 마치 국정을 농단한 것처럼 변호사님 언론이 그게 일단 태블릿 PC 건을 제외하고라도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태블릿 PC 하나만 갖고 얘기하는 건 본질은 아닌 것 같고요. 태블릿 PC 말고 지금 정호성 비서관이 최순실과 통화한 내용 200여 개가 넘는 통화 파일이 나왔습니다. 이거 다 들으셨죠? 민간인 최순실을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면서 최순실이 청와대 비서관에게 하나하나 지시를 합니다. 담화문을 언제 발표하고 어떤 내용을 말하고 그걸 뭐 어떻게 결정됐으니까 어떻게 해라. 대통령에게 전해라. 대통령은 최순실에게 물어라. 이거 국정농단 아닙니까? 그러면 기자님. 예.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봅시다. 예. 지금 야당의 국회 원내대변인이 이재정 의원이죠. 예. 그 사람이 이석기 무죄 변론한 장본인이죠. 예. 그 사람 휴대폰 다 공개하고 하면 어떤 게 나오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떤 게 나오겠습니까? 그거 모르십니까?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눈에 티끌을 보면서 자기 눈에 대들보를 보지 못한. 뭐가 들어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뭐가 들어있다고 보시는 거죠? 석방
무죄 변론을 한 사람을 어떻게 국회의원의 대변인으로 임명합니까? 이게 정당입니까? 대한민국 정당입니까? 그 정당 얘기는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 정당 얘기를 우리가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아니요. 그 문제는 그 문제고 이 문제는 이 문제인데 정호성 비서관의 휴대폰 안에 있는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아직 제가 보지를 못했지만 언론에 나온 내용도 못 보셨습니까? 저는 언론은 최순실 사건을 폭로한 남조선 언론은 북한에서 뭡니까 정의와 진리의 대변자라고 하잖아요. 아니 언론에 나온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변호사님. 언론 신뢰하지 않습니다. 지금 정호성 비서관의 그 녹취 내용은 검찰이 내놓은 조작이 아니라 정호성의 목소리입니다. 최순실의 목소리고 이게 어떻게 조작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요 의도적으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기자님. 예. 민중총궐기가 주도하는 예. 퇴진 집회에 대한민국 운명을 맡기면 이거는 예수님이 바라는 바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자, 예. 여기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으신 이 인터뷰의 주인공은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 즉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사입니다. 서석구 변호사. 어제 하루 종일 화제가 됐던, 하루 종일 논쟁이 됐던 서석구 변호사의 실제 음성, 실제 인터뷰를 여러분 약 15분간 들으셨습니다. 어제 있었던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2차긴 했지만 사실상 1차나 마찬가지, 첫 재판이나 마찬가지였죠. 지난번은 9분 만에 끝났으니까요. 여기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은 녹음이라든지 그 영상으로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저 전해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대통령 변호인들은 어떤 논리로 대통령의 탄핵을 방어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직접 듣고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어렵게 탄핵 심판 직후에 재판장을 나오는 서석구 변호사를 잡아서 그분을 붙들고 인터뷰를 한 겁니다. 약 15분 동안 진행이 됐고요. 의견을 지금 많이 주고 계시네요. 여러분들 듣고 판단해 주십시오. 촛불은 민심이 아니다. 그 논리는 이러이러하다고 서석구 변호사가 직접 설명했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변인님.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럼 7시간 동안 대통령이 뭘 했는지를 서명으로 좀 더 소상하게 제출하라고 헌재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거 제출을 왜 안 하시는 거죠? 아니죠. 그게 자세한 것은 나중에 다 보완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10일까지 보완을 하기로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내시는 겁니까? 좀 더 소상하게. 10일까지는 가능한 한 10일까지는 내겠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게 있고 그리고 이 촛불 집회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 대통령 변호인 조사도 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처형할 그 단두대를 설치하고 거기다가 단두대를 설치했다. 그렇죠. 단두대를 설치해서 하는데 그리고 6.25 전범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르는 이석기, 또 태극기와 애국가도 부정하는 이석기, 또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의 동조에서 내란 선동한 그런 이석기 석방을 요구하면서 박근혜 정권 정치 탄압 희생양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대형 조형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도심을 행진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촛불 민심 이야기로 이야기가 좀 넘어왔는데요, 변호사님. 이런 것들을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렸던 탄핵 심판 공판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의 대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국민들이 듣기에는 참 헛웃음이 나오는 말들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상당히 논쟁을 뿌렸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전략을 엿볼 수 있는 발언들이라는 생각도 들지요. 그 법정에 우리가 모두 참석할 수는 없었습니다. 녹음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국민들께 이 소리를 좀 들려드리고 판단하실 수 있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그 법정에서 막 나오는 서석구 변호사,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 서석구 변호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렵게 인터뷰가 성사됐습니다. 어제의 발언의 당사자 서석구 변호사와의 재판 직후 인터뷰 지금부터 여러분 같이 들어보시죠. 서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탄핵 심판 공판 앞두고 그 변론해야 되는 대통령은 직접 만나보신 거죠? 그렇죠. 변호인단 전체가 다 만나서 그렇게 이 대화를 변론에 도움이 되는 질문과 대답이 서로 잘 교차가 됐죠. 심리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대통령은? 대통령께서는 그래도 비교적 차분하게
그리고 저희들 질문에 대해서 논리정연하고 또박 차분하고 또 원래 성격이 겸손하시잖아요. 그 기억력도 상당히 좋으셔가지고 예. 자세하게 저희들하고 대화를 나눴고 그래서 저희들 결론에 아주 대단히 도움이 되는 그런 유익한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아니, 기억력이 좋으신데 근데 왜 그 세월호 날에 7시간은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러시죠? 아니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세월호 7시간에 관해서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미 공지가 됐고요. 예. 무슨 분초 단위로 안 나눴다더라 볼게. 그래도 국민의 궁금증을 알 권리 차원에서 이것이 공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 언론이 과도하게 대통령을 모욕하고 인격 살인에 가까운 그런 그 보도들이 그 판을 쳤지 않습니까? 그 황당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황당하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 7시간 보도들에 대해서. 오늘 얼마나 대통령의 인격 살인을 하고 모욕을 주고 하는 이런 괴담과 유언 피해가 판을 쳤습니까? 이런 식으로 진실을 호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강하다도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제가 그랬죠. 이런 촛불은 예? 이거는 대한민국에 대한 사실상 선전포고다. 촛불이 선전포고라고 보세요? 아니 지금 그 이석기의 석방을 주장하는 건 그날 여러 가지 구호들이 다 나왔고 다양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온 거니까 그중에 일부가 주장을 하는 것이지 거기 나온 촛불 민심 200만 명이 주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적단체 범민련 남측 본부에 대해서 통일의 그날까지 그 범민련과 함께 투쟁하겠다. 그 북한식 통일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 변호사님. 그래서 이런 그 민노총이 주도하는 이런 민중 총궐기 그리고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다. 왜냐? 어떻게 대통령을 아직 조사도 하지 않았는데 단두대 처형할 단두대를 설치하고 이석기 석방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자, 예. 이런 민중 총궐기는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다. 제가 반론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국민들 입장에서 반론을 좀 하겠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는데 그중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들이 있었고 그 일부가 이석기의 석방을 주장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200만 촛불 민심의 대변인도 아니었고요. 아니죠. 미국 국방부가 그때 100만 그 강화문 집회할 때 미국 국방부가 인강예설을 찍어가지고 국영국까지 포함해가 11만 3,374명이라고 공표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100만이라고 그냥 뻥튀기를 합니까? 11만 명을. 이렇게 언론이 선동을 하고 그리고 저 변호사님 태극기 집회는 촛불은 민심이고 뭐 태극기 집회는 반란입니까? 변호사님 현장에 나가 보셨어요? 주말에 촛불 집회? 현장에 나가봤죠. 태극기 집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었습니까? 아니 그 현장도 그 현장이지만 광화문 촛불 집회 현장 가보셨어요? 광화문 촛불 현장? 그 사람들 봤죠. 내가 안 갑니까?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대형 조형물을 하고 억울한 양심서라고 하는 그런 거 제가 봤죠. 이석기 석방하라는 플래카드는 민심입니까? 본 사람 별로 없고요. 그 많은 인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는지 보셨을 텐데 그 인원이 뻥튀기 된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신각 그 집회에서 100만 이상의 엄청난 인파가 국민들에게 널리 그 했는 거는 모릅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이 태극기 민심입니다. 이제 우리 역사상 이 정도 규모의 민중 집회가 없었다는 것만은 아마 부정하지 않으실 테고요. 뿐만 아니라 탄핵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80%가